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채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유도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유도기라고 하는 것은 전자유도작용을 이용한 전기기기를 유도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전자유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코일의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화하게 되면 그 코일에 전압이 유도되는 그런 현상을 전자유도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유도기를 넓은 의미에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지기기, 하나는 회전기기가 됩니다. 정지기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변압기입니다. 기존에 여러분들 공부하셨지만 변압기도 전자유도작용을 이용한 그런 기기가 되겠죠. 정지기기에는 변압기가 됩니다. 회전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도 발전기, 그리고 또 하나는 유도 전동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유도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많고 다른 발전기, 즉 더 좋은 발전기가 많기 때문에 유도 발전기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유도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유도 전동기를 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니콜라 테슬라가 발명을 했고, 이 유도 전동기는 구조가 간단하고 저렴하고 그리고 튼튼하기 때문에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도 전기에서 삼상이 있고 단상이 있습니다. 삼상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양수 펌프라든가 또는 뭐 컨베이어 벨트라든가 또는 뭐 방적기 이런 곳에 사용이 될 것이고, 단상 같은 경우에는 소형으로 사용이 됩니다. 소형으로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 세탁기, 소형 펌프 이런 곳에 사용이 된다. 즉 유도 전동기는 산업용이나 또는 가정용에서 아주 많이 널리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보고 계신 전동기 대부분이 유도 전동기구나라고 생각하셔도 틀림은 없습니다. 그럼 이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원리와 구조를 이번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리입니다. 유도 전동기의 원리. 원리라고 하는 것은 회전 원리가 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무엇을 이용한다? 전자 유도 작용을 이용한다. 전자 유도 작용. 그때 자, 아라고의 원판을 보겠습니다. 아라고의 원판. 이 아라고의 원판은 어떠한 이러한 원판을 두고 얘는 회전할 수 있는 그런 원판입니다. 이 원판에 자석을 이렇게 올려놔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위에는 N극을, 밑에는 S극을, 말굽 자석이죠. 놓게 되면 자석은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위에서 한번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석이 N극에서 S극으로 지나가니까 자석의 방향은 이러한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자석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 자석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킨다. 그럼 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석은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 도체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 자석이 변화하고 힘을 받는다면 여기에는 전압이 유도가 될 것입니다. 이 전압 유도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되겠죠. 자석은 들어가고 힘은 위쪽 방향으로, 전류는 유도기 전력은 이 원의 안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전류 I가. 그럼 이 전류 I와 이 자석에 의해서 뭐가 발생해요? 바로 전자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전류와 자석에 의한 전자력,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그럼 자석은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전류는
안쪽 방향이 되고 힘은 아래 방향이 됩니다. 즉, 이 도체는 아래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럼 결국에는 이 회전체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이거예요. 자, 자석이 회전을 하고 그러면 이 회전체도 따라서 회전을 하더라. 그럼 이 회전자의 속도를 제가 편의상 n이라고 쓰고요. 자, 이 자석을 우리는 실제 자석으로 회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동기기에서 배웠다시피 삼상 교류를 인가를 해서 삼상 회전자계를 만들면 회전하는 자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삼상 회전자계의 속도를 뭐라고 하죠? 바로 동기속도라고 하죠. 즉 얘를 동기속도 ns로 회전을 시키겠다. 회전자계가 발생하는 원리는 동기기를 공부할 때 제가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삼상 교류로 뭐를 만들 수 있다? 회전자계를 만들 수 있다. 회전자계. 그럼 이 회전자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회전자를 놓으면 따라서 돈다는 얘기죠. 이때 동기속도 ns는 극수 p분의 120f rpm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회전체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에 있는 얘는 이 회전체는 실제는 여기에 이제 도체가 여러 개의 도체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얘 n극 s극을 자석을 n극 여기를 n극 그리고 여기를 s극으로 이렇게 놓으면 그리고 나서 이 회전자계를 회전을 이렇게 시킨다라고 하면 그대로 똑같이 자 자석은 n극은 이쪽의 방향이고요. 힘은 이 도체 기준으로 위쪽으로 받죠. 그럼 전류는 이렇게 돼요. 그럼 이 회전차에는 전류가 어떻게 흐른다고요? 이러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요. 이렇게. 그렇죠? 얘는 반대쪽은 뭐 이러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전자력에 의해서 얘가 회전하는 방향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회전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 n극과 s극으로 만든 자속, 얘를 뭐라고 할까요? 고정자와 회전자 사이에 자속이 만들어지는 거죠. 공극 내 자속과 그렇죠? 그럼 이 자속에 의해 이 전류가 뭐가 된 거예요? 유도된 거잖아요. 유도기전력이 생긴 거예요. 유도기전력. 공극 내 자속과 이 유도 기전력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겠어요? 바로 토크, 회전력이 발생한다. 회전력이 발생한다. 자, 그런데 이 회전체의 회전 속도를 n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삼상 교류가 만든 회전 자계의 속도를 동기속도 ns라고 했어요. ns. 자, 이 n과 ns가 같게 되면 회전자의 속도와 동기속도가 같게 되면 이 코일에 변화하는 자속의 양이 없게 돼요. 상대 속도가 0이면 세규자속이 없다는 얘기예요. 변화하는 세규자속이 없으면 유도기전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회전자의 속도 n과 동기속도의 ns가 같으면 토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0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같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전자 속도는
회전자 속도 N은 이 동기 속도보다 약간 작게 돼요. 결국에는 이 유도기는 동기 속도로 회전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도 전동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비동기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기 속도로 회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동기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유도 전동기에 대한 원리, 아라고의 원판, 전자유도 현상을 전자유도 작용을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고정자에서 삼상 회전 자개를 만들면 회전체가 따라서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 회전자는 동기 속도보다 느리게 회전한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유도 전동기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도 전동기의 구조. 이 유도 전동기의 구조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고정자가 있고요. 회전자가 있고 공급이 있겠죠. 고정자는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전자개를 만드는 거죠. 회전자개를 만든다. 생산 써볼까요? 그러면 이 회전자는 이 고정자가 만든 자속에 의해서 뭐가 유도돼요? 전압이 유기되겠죠. 이 유기된 기전력과 이 회전자개와 상호작용에 의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얘가 뭘 한다? 회전을 하는 애죠. 공극은 고정자와 회전자 사이죠. 회전자 사이가 됩니다. 공극은 고정자와 회전자 사이. 근데 이 유도기의 이 공극의 특징 간단한 거를 하나 보게 되면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동기, 직류 전동기보다 공극이 좁고 균일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고정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정자. 고정자는 회전자개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철심과 뭘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권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럼 이 철심은 철선을 줄이기 위해 규소강판 성층을 합니다. 강판 성층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권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도전동기에 뭘 많이 쓴다? 삼상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삼상을 사용하니까 권선도 삼상으로 결선을 하겠죠. 근데 소형이나 또는 특수한 경우에는 단상이나 이상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삼상 결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고정자는 회전자개를 만드는데 자속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속을 만드는데 우리 동기기에서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 단절권과 분포권을 사용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 고정자 권선, 유도전동기의 고정자 권선도 이 공극 내의 자속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단절권과 분포권으로 결선을 한다. 제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자에서는 크게 언급할 내용이 없네요. 두 번째는 회전자 보겠습니다. 회전자가 얘기할 게 많죠. 첫 번째가 농형입니다. 농형. 두 번째는 권선형입니다. 권선형. 같이 한번 얘기하고 특징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농형을 다른 말로 브러쉬 리스, 그러니까 브러쉬가 없는 기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권선형 같은 경우에는 슬립, 링, 기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농형 같은 경우에는 자, 당연히 회전자에 슬롯이 있고 회전자 철심에 슬롯이 있고 슬롯에 도체를 넣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이 농형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뭐 여러분들 교재에 뭐 그림이 다 있으니까 자, 여기에 그냥 동도체 또는 구리 또는 알루미늄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이다. 이렇게 뭐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모양의 구조이다. 이 농형. 그래서 농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선형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정자의 권선과 동일하게 코일로 감아 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려보면 이 회전자를 어떻게 한다? 그냥 코일로 되어 있어요. 코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Y-결선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결선? Y-결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분명히 회전자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슬립링이라는 게 있어요. 슬립링. 이런 식으로. Y결선이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얘도 몇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회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하나는 여기에 연결을 하고요. 또 하나는 다른 색으로 할까요? 여기에 연결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뭐예요? 같이 회전을 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것들이 외부로 인출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브러쉬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브러쉬. 여기도 브러쉬. 여기도 브러쉬. 그리고 여기에 저항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얘도 Y결선이네. 이렇게. 가변저항. 이 가변저항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얘를 이제 회전자 2차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 가변저항을 통해서 기동이라든가 속도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뭐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에 대한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농형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간단하다. 그죠? 딱 봐도 여러분들이 구조가 간단하다. 대신에 기동 전류가 커요. 전동기에서 기동 전류가 큰 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거죠. 그리고 기동 토크가 작아요. 농형 같은 경우에. 그럼 기동 전류는 크고 기동 토크는 작다. 그럼 어디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중소형에 쓸 수 있어요. 중소형 전동기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농형 회전자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간단하다. 근데 기동 전류는 크고 기동 토크가 작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중소형 전동기에 사용이 돼요. 근데 이 기동 토크가 작은 것을 개선한 것이 뭐 이런 특수 유도 전동기에 나오는 뭐 이중 농형이라든가 또는 뭐 딥슬롯 뭐 농형 유도 전동기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기동 토크를 커서 얘네들은 대형에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개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농형은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권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권선형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권선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권선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슬립 링을 연결을 하고요. 여기에 가변 저항을 이용을 했어요. 즉 가변 저항을 통해 기동이라든가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슬립 링이랑 이 브러쉬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마찰이 생기겠죠. 제작비가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든다.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어하기는 편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 쓰냐면 대형 또는 중형, 중대형 전동기를 쓴다. 중대형에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 자, 농형에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얘의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얘가 회전하게 되면 지금 제가 구조에서 이 농형 전동기 구조에서 뭐예요? 공극의 간격이 균일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회전하게 보면 여기에 보시면 얘가 고정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고정자가. 근데 얘가 지금 슬롯에 도체가 있고 이 고정자에도 어떤 코일이 있을까? 그럼 얘네들 간격이 균일한데 얘네들에 따라서 회전할 때마다 그 간격이 뭐예요? 약간 달라지겠죠, 그죠?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회전할 때마다 회전 시 공극이 약간씩 달라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자기 저항이 맥동을 하게 돼요. 자기 저항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기 저항이 뭐죠? 자속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자기 저항이다라고요. 자기 저항이 변한다. 근데 여러분들 이 자기 저항을 다른 말로 얘를 릴럭턴스라고 해요. 릴럭턴스. 자기 저항을 릴럭턴스. 그러니까 릴럭턴스가 변한다. 그럼 자기 저항이 변화하면 자속이 맥동할 거고 진동할 거고 또 뭐예요? 여자 전류도 즉 자속을 만드는 전류도 진동할 거고 또 뭐도 진동할까요? 토크도 진동해요. 토크도 진동을 한다. 그러면 자기 저항이 그러니까 얘가 회전을 함에 따라서 자기 저항이 변화가 있더라. 그럼 자기 저항이 변화하니까 자속도 변하고 여자 전류도 변하고 토크도 변한다. 그럼 뭐가 발생해요?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겠죠. 그럼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나쁜 거기 때문에 얘를 뭐 해야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제거. 방지 대책인 거죠. 그랬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여기에 있는 슬롯 수를 증가시키면 돼요. 슬롯의 수를 증가시키면 된다. 근데 여러분 슬롯의 수를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얘가 촘촘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슬롯의 수를 증가시킨다는 건 얘네들이 촘촘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고가가 되는 거죠. 만들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슬롯을 높이는 것은 돈이 많이 들고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얘를 원래는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비스듬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한 칸씩 밀려서 이렇게 비스듬히 얘도 마찬가지로 비스듬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비스듬히 만드니까 자기 저항이 비슷해지더라. 자기 저항의 변동이 줄어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진동 및 소음도 줄어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하냐면 얘를
스크류드 슬롯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사슬롯. 이 경사슬롯을 사용하면 진동 및 소음이 줄어들 수 있더라. 그러니까 슬롯을 높이거나 또는 스크류드 슬롯, 즉 경사슬롯을 쓰면 진동 및 소음을 감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공극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극. 공극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자와 회전자 사이를 우리는 공극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유도전동기의 특징을 보니까 여러분들, 자, 동기기하고 유도전동기를 비교해 볼게요. 동기기 같은 경우에는 자속을 만드는 뭐가 필요해요? 직류 여자기가 필요해요. 그죠? 직류 여자기. 계자를 만드는. 근데 유도전동기는 계자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 얘는 여자 전류라는 여자 전류를 만드는 외부 전원이 없기 때문에, 즉 삼상 전원에서 여자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죠? 삼상 전원에 여자 전류가 흐른다고요. 삼상 전원으로부터 여자 전류가 흐른다. 그럼 이 여자 전류가 뭐죠, 여러분들? 철손 전류와 자화 전류, 자속을 만드는 전류예요. 근데 자속을 만드는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느려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얘는 무조건 지상 전류를 포함한다 이거예요. 지상 전류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역률이 1이 아니란 얘기죠. 보통 역률이 0.8 이상 정도가 되고요. 역률이에요, 이거. 역률이 0.8 이상 정도가 되는데, 경부하에서는 조금 더 역률이 더 나빠져요. 경부하 시 역률이 감소한다. 역률이 작다. 그럼 얘를 역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거 볼게요. 자, 여러분들 유도전동기는 뭐와 같다고 했죠? 변압기랑 같다고 해서 등가위로도 변압기랑 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흐르는 게 철손 전류, 여기에 흐르는 게 자화 전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보게 되면 여기에 전압을 제가 편의상 V1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자화 전류 I 파이는, 여기는 유도성 리액턴스는 X, M 이렇게 써볼게요. X, M분의 전압 V1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오메가 LM분의 V1 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에서 어쨌든 지상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지상전류가 흐르는데 이 자화전류가 커버리면 역률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률을 좋게 하려면 이 자화전류가 작아야 돼요. 역률을 좋게 하려면 이 자화전류가 작아야 돼요. 그럼 자화전류가 작으려면 얘가 커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화 리액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화 리액턴스가 커야 돼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역률을 증가하기 위해, 역률을 뭐하기 위해? 증가하기 위해 자화 리액턴스가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커야 돼요. 그러면 자화 인덕턴스도 커야 되겠죠. 얘 L의 값이 커야 되잖아요. 자화 인덕턴스. 도 커야 돼요. 여러분들 뭐 자기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고, 만약에 공부 안 하셨어도 상관없는데
자, 인덕턴스 L은 이런 식이 있어요. L분의 뮤 S N제곱이라는 게 이런 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요 L이라고 하는 게 자로의 길이에요. 자로의 길이. 자로의 길이면 자속이 지나가는 길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유도전동기에서 이 자로의 길이는 어떤 길이가 될까요? 바로 공극의 길이가 되겠죠. 왜? 고정자에서 만든 자속이 회전자로 가는 거잖아요. 공극의 길이가. 그럼 여기서 보면 역류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자와 인덕턴스가 커야 된대요. 그럼 얘가 크려면 뭐가? 얘가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도 전동기는 역률이 좋기 위해서는 공극이 좁아야 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근데 공극이 너무 커도 안 되고 공극이 너무 작아도 안 되겠죠. 공극이 너무 크거나 공극이 너무 좁을 때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공극이 클 때. 공극이 크면 어떻게 되느냐? 공극이 크면. 자, 분명히 그럼 반대가 되는 거네. 자, 공극이 크면 요거 작아지고요. 요거 작아지고 여자 전류가 커버리게 되네. 그죠? 공극이 크면 여자 전류가 커요. 여자 전류가 커버리게 되니까 역률이 감소하게 돼요. 그렇죠? 공극이 크면 여자 전류가 크고 역률이 작아요. 그럼 공극이 작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너무 작을 때. 그러니까 얘는 공극이 좁아야 되는데 뭐 좁은 것도 한도가 있겠죠. 공극이 뭐 작을 때, 뭐 좁을 때. 너무 좁으면 자, 회전하고 있는 회전자가 있을 거고요. 고정자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얘는 기계적인 거기 때문에 얘가 고속으로 회전하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겠죠. 너무 좁으면. 그래서 진동, 소음이 발생해요.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한다. 또한 정격, 속도에 도달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도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정격 속도로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 자, 여기에는 등가루네요. 얘는 뭐라고 했어요? 자화 리액턴스. 자화 리액턴스. 근데 여기에는 권선의 저항도 있었고 여기 X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 X가 뭐죠? 바로 누설 리액턴스. 이렇게. 누설 리액턴스. 자속이 누설되는. 근데 공극이 좁을 때 누설 리액턴스가 증가하더라 이거예요. 실험에 의해서 보니까 누설 리액턴스가 증가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누설 리액턴스가 나중에 여러분들 출력식, 토크식 나중에 하겠지만 이 누설 리액턴스가 증가하게 되면 출력이 저하가 돼요. 출력 저하. 최대 출력이 저하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최대 출력이 저하가 되고 철손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보통 공극은 얼마로 하냐면 0.3에서 2.5 mm 정도로 공극의 길이를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극에 대한 이 내용을 함께, 즉 구조에서 고정자, 회전자, 그 다음에 공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회전자죠. 농형이 있고 회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공극이 좁고 공극이 클 때 어떠한 현상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알아두시면 시험 문제를 푸시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